지난번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대차게 말아먹은 히틀러는 좌절하고 소련군은 하리코프를 탈환했습니다. 이에 독일군이 부랴부랴 공세를 시작해 하리코프를 재탈환했죠. 그러나 점차 전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계속해서 힘이 약해지는 걸 깨달았죠. 그리하여 독일군은 승부수를 걸어야 했는데 때마침 아스푸티차로 전투가 멈추어 이 기간에 한 방을 먹일 작전을 구상하니 이른바 성체작전이었습니다. 쿠르스크 돌출부를 차단시키는 내용이죠. 이 작전이 성공하면 소련군은 마비되고 독일군은 정비할 시간을 갖출 수 있었죠. 이 작전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이즈음의 양면 전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틀러는 초기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전력을 손실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곧바로 반격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만슈타인의 설득과 지지로 넘어가게 되고 해빙기가 지나자마자 실행하기로 합니다. 만슈타인의 주장으로 5월에 하기로 했는데 히틀러가 돌연 6월로 연기합니다. 5호 전차 판터를 히틀러는 써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943년 히틀러는 군 최고사령관이었고 아무도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을 다시 7월로 연기, 군사적 우위에 서지 못했다는 히틀러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2달이나 늦춰주니 소련군은 이미 우주 방어를 완료했죠. 소련군은 170만 대군이 쿠르스크에 있지만 독일군은 그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군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개별전 투력이 뛰어났고 신형 탱크까지 갖췄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성체작전은 시행되었고 독일군은 먼저 요단 폭격을 하려 했으나 소련 전투기들이 강렬히 저항해 폭격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제공권을 내어주고 육군이 돌격하는데 그러나 소련군은 지뢰로 전차들을 묶습니다. 확실히 유리한 상황임에도 독일군인 에게의 보병사단을 격파하고 제1방어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곤 포니리에서 교두구까지 마련하였습니다. 포니리는 진입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죠. 이에 소련군 제2방어선은 긴장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돌격했지만 제2방어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모델 장군은 다시 한번 대공세를 퍼부었지만 그럼에도 소련군은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결국 독일군은 후퇴하게 되죠. 소련이 승리한 거죠. 그렇게 북부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남쪽 최정예 사단에게 판터를 지급하죠. 그러나 제공권을 차지하지 못한 독일은 초반에 폭격을 당하게 되죠. 판터는 신형 전차이기 때문에 미숙하게 활용한 점도 있었죠. 전면 공격에 실패하게 되자 우회로인 프로호로프카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 소식에 소련 전차들이 부랴부랴 움직였고 이에 독일군은 급강화 폭격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전차 618대가 도착했지만 문제는 거기에 독일 전차 294대가 있었죠. 개별전 투력이 뛰어나 충분히 섬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주코프는 기계화 부대에 백병전을 명령합니다. 말 그대로 전차로 백병전을 구사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악영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족족 폭파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쉬지 않고 몰려오는 소련 전차의 피로도는 급상승했고 하지만 소련 전차는 그럼에도 돌격했습니다. 물론 물량전을 선택해 400대 이상이 터졌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독일이 이기게 되죠. 그러나 독일은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공세 종말점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다시 진격하려 하지만 히틀러가 돌연 정군 후퇴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연합국이 이탈리아령 시칠리아에 기습 상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성체작전은 1943년 7월 13일 정격 취소되죠. 그럼에도 미련을 못 버린 장교들이 전차를 이끌고 돌격하지만 아니 그게 되겠냐고를 시전하게 되죠. 그리하여 성체작전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SS 사단은 이탈리아로 차출되고 독일군은 대규모 후퇴를 해야 했죠.
스탈린은 이때를 노려 기습하지만 독일군은 독일군인지라 기습하는 소련군을 부수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 소련군은 드디어 하르코프를 완벽히 탈환하죠. 이탈리아로 들어간 독일은 급한 불은 잠재울 뿐 소련은 바그라티온 작전을, 연합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게 되죠. 이리하여 독소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